5군데 학원을 총 5년 정도 다녔다고. 네. 다 합쳐서 통합. 네, 이런 수업을 했어요. 아, 너가 서울예술대학교에 붙으면 네. 자취방을 어디에 구해야 될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뭐 이렇게 꺼내세요. 플라스틱 수저. 제보를 이렇게 잡아요. 여기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강 공명을 쓰라고. 네, 최악의 선택을 다 모았네. 금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알바를 열심히 해서 모은 300만 원. 그걸로 대뜸 부모님한테 올라가겠습니다. 소용한다. 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학원을 골랐죠. 여기가 이제 4번째 학원인데, 학원이 그때 당시에 그 프랜차이즈형 학원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그 많이 배출했다는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자마자 왜 많이 배출했는지 알았어요. 왜요? 바로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이. 한 500명 있으면 몇 명 나오지 당연히. 그렇죠. 한 명은 나오죠, 그 중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거의 공장이네. 공장이죠. 그렇게 그 학원을 다녀보니까 네. 그 나름의 커리큘럼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마 그 커리큘럼은 학원 전체의 커리큘럼이라기보단 학원에서 모집한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마다 그 개별 커리큘럼이니까 네네. 선생님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학원에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따로,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따로 하다 보니 바뀌고 어디를 나서?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바뀌고 나서 그럼 새로 해야 되네. 그렇죠. 처음부터 노래부터 바꿔서 처음부터 쌓아나갔죠. 그리고 그 3개월 다니고 이제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와중에 그 한 선생님이 저를 되게 신경을 쓰셨나 봐요. 지방에서 올라오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눈에 좀 밟히고 마음에 이제 걸려시나 본데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처럼 지방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다. 그런데 그 친구들 내가 봤을 때 거의 90%는 잘 안 된다. 타고난 사람들도 잘 안 되는 영역이다. 전지야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사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자. 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분도 오죽 제가 안 돼 보였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그때 그분이 라이브 함을 안 했다면 넌 여기를 가봐라 했을 텐데 그렇죠. 넌 여기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학원도 이제 네. 쓸쓸히 뒤로 하고. 그래도 광주는 못 가겠다. 마지막 학원은 이제 약간 개인 레슨 같은 느낌인데 좀 작았나 봐요. 작았어요. 총 레슨생이 한 1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거기는 뭘 보고 어떻게 알고 간 건데요? 거기는 일단 선생님이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이셔서 그래도 스펙을 보고 갔죠. 네. 근데 제일 저를 홀렸던 건 그 맛보기 강좌라고 할까요? 처음 한번 가면 무료로 한번 자기 이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홀렸죠. 그럴듯해 보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레슨들은 다 어떤 추상적이었어요. 뭐 사슴이 뛰듯이 뭐 배를 빵빵하게 하듯이. 숟가락으로 누른 거는 아주 물리적이었죠.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물리적이었네요. 네. 어쨌든 그런 추상적인 레슨이었는데 거기는 어떻길래요? 근데 거긴 갔더니 성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대가 이렇게 해야 붙고 이렇게 해야 떨어진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릴 거예요. 거기 느낌상 팔을 이렇게 하면 굽고 이렇게 하면 펴진다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치고 이게 열리고 너는 뭐 이 진동수가 부족하다. 이 진동수를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게 굉장히 신비롭게 다가오는 거죠. 있어 보이고 그렇죠. 과학적인. 좀 전문적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다. 네. 갔죠. 네. 일단 3개월 선납을 하면 몇 프로 이렇게 할인해줘. 세일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맞으니까 선납을 했죠. 네, 3개월 전날. 그렇죠. 이렇게. 한 달을 다녔어요. 뭐 뭔가 시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저한테. 뭔가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시도들. 네, 뭐 해봐, 해봐, 다르지. 약간 이런 이제 시도를 하다가 학원 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쉬는 날이 아닌데. 그래서 쿵쿵쿵 했는데 조용하죠. 네. 전화를 해도 고객님의 사정으로 그 멘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꺼진 게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뭐야 그 다른 레슨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뭐야 했죠. 네. 날른 거죠. 그냥 네. 런. 그냥 런. 돈 다 선납 땡겨서 런. 그렇죠. 와. 아쉬운 게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돈 받은 사람이 그렇죠. 분이었다. 네. 그래서 피해가 제가 제일 큰 거죠. 그렇지. 딴 사람들은 그래도 한 2달이라도 배웠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한데. 그래서 이제 대단하네. 멍해진 거죠. 어떻게 했어요? 뭐 신고했어요? 고소하든가 뭐.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뭐 잡을 수 있나? 그래도 아무리 작은 학원이어도 한 달에 몇십만 원 했을 텐데 네. 3달 치면 꽤 그래도 저한테 꽤 큰 돈이었죠. 300만 원에 3분의 1이었죠. 어휴. 아니 자기가 뭐 조금 덜 알아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알려주는 거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 뭐 그것 그런다 쳐도 아예 먹고 나르는 건 범죄인데 완전 그렇죠. 범죄죠. 진짜 사기 진짜 사기. 근데 다 그때 뭐 10대 중반 그지. 혹은 뭐 20대 초반 20대 이런 초반. 친구들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뭐 엄마한테 보습학원 다닌다고 거짓말 치고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라서 아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했죠. 그렇게 해서 광주에서 3개, 네, 서울에서 서울에서 2개, 총 5개 군데 레슨을 받아봤는데 크게 나아진 부분은 없고 보통 학원들의 시스템이 경험해봤으니까 잘 아실 텐데 아주 잘 알죠. 입시반과 취미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죠. 깊은- 사실상 다 입시반 시켜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누가 저는 뭐 얕게만 배우겠어요 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안 하죠. 네. 그 안에서도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있다기보다는 학원에서 모집한 강사들, 그러니까 강사를 보통 모집하니까 그렇죠. 모집한 강사들의 개개인들의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네. 형태들. 그래서 레슨이 좀 덜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혹은 보통의 경우에 얼추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래를 연습해서 실용음악과에 가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쏟아지는 거죠. 그렇죠. 졸업생으로 쫙 그렇죠. 나오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실용음악 학원의 강사들 네. 혹은 개인 레슨 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실용음악 학원들의 레슨 형태가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고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통은 내가 가수하기 전에 돈을 버는 그렇죠. 거쳐가는 단계죠. 수단과 어떤 시간을 버는 용도로 레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얘를 어떻게든 되게 내가 만들겠어 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못 만나봤어요. 그거를 몸소 5군데에서 네. 경험을 했던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하다가 라이브 아미를 마지막으로 찾게 된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이제 한 군데만 더 다녀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네이버 같은데 뭐 두성 내는 법, 뭐 고음 내는 법 이런 걸로 검색을 하다가 라이브아미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커리큘럼이 하나라는 거. 테리 원장님한테 나온 커리큘럼으로 사람들이 배우고 교육진도 되고 그 교육진도 원장님한테 배웠던 커리큘럼으로 그대로 가르치고 큰 하나의 단일된 커리큘럼이 있고 그걸로 자체적으로 육성된 교육진들만 쓴다. 그렇죠. 앞에서 말한 대로 약간 다른 실용음악 학원들과 되게 차별화되는 포인트로 느껴졌겠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바라던 거기도 했고 항상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이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5군데 다녔어요. 그렇죠. 5년 동안 들어온 말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그 앞에서 5년 동안 되어 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당해 오다 보니까 이 보컬 레슨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긴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변화를 만들어주지도 못했고 이렇게 해서 소리 내세요라고 방법을 제시해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방법들을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브 아미를 알아보는데 너무 이상하리만큼 좋다 하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뭐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소리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지 제가 바뀌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고 싶지는 않고 고음을 내는 방법이 궁금한 거였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이 바뀌어야 소리가 바뀐다. 여기저기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니까 더 수상해요. 더 수상하죠. 그죠. 그 당시에 마인드로는 그냥 방법을 하나 배워서 그걸로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좀 이루고 그렇죠. 싶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노래 좀 잘하고 싶어서 학원 다니는데 막 사람까지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좀 거부감? 많이 들었죠. 뭐. 거부감이.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겠네요. 사이비라고 생각했죠. 사이비. 네. 사기꾼보다 좀 급이 더 높은 거죠. 사이비다. 괜찮겠어요? 아니 지금은 뭐 바뀌었으니까 네, 원장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사이비 같고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네. 저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왜요? 여기 사기잖아요. 네. 그럼 들어가면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포기하고 집에 갈 수 있잖아. 어떤 저의 이제 마지막 합리화를 시켜줄 수 있는 곳이었죠. 포기할 명분처럼. 명분이죠. 네. 네. 그렇게 라이브 아미를 입성하고 나서 네. 입성하고 나서는 어땠어요? 좀? 제가 생각했던 상식이랑 다 반대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5년 동안 짬밥이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질적이고 되게 따라하기 싫게만 느껴지고 저한테는. 안 그래도 사이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확신이 점점 커졌겠네요. 맞다. 네. 웃긴 게 그 와중에 늘더라고요. 음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아예 그 안 되던 와중에 게 그렇게 긍정적인 소리는 아니었는데 원하는 소리의 퀄리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5년 동안 아예 안 되던 게 변화가 생기기 조금 시작했죠. 조금씩. 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 팔짱 스탠스였죠. 불신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알려주죠. 나 한번 바꿔봐 약간 이런 필이네. 그렇게 그렇죠. 너네 커리큘럼에 네. 자신 있으면 나 한번 바꿔봐 이런 느낌이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배우고 싶은 건 고음이죠. 고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네. 뭐 리듬이라든지 뭐 다른 파트를 다루면 제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휴학해요. 아, 중간에. 네.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물어봐. 아 요새 뭐 배우냐? 아, 진짜 썩었네. 아니, 마인드가 썩었어. 그래서 뭐 배워? 고음 배운대. 아 그래? 그럼 지금이야. 저 그래서 다시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죠. 그러다가 또 좀 안 되거나 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그곳으로 넘어가면 또 휴학을 한다든지. 스마트 컨슈머네. 그렇죠.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였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안 늘죠. 그때는 몰랐죠. 지금이야 알지만. 그렇죠. 조금씩 늘긴 늘지만 여전히 제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힘도 들고. 저 안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알바하면서 시골은 아니고 광주. 아 죄송해요. 네. 제가 몹쓸 말을 광주 광역시에서. 멀리 있는 네. 타지로 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알바하고 뭐 그 상황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마저도 원하는 대로 뭔가 빠르게 안 가는 느낌이라면 멘탈이 좀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한참 힘들어하고 있다가 원장님 메일 주소를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원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냥 문득 원장님한테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해서 다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약간 택시기사한테 네. 하소연하는 느낌 아니에요? 택시 기사분은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저는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아, 그냥 약간 일방적으로라도 좀 네. 이렇게 하고 싶어서. 딱 감정의 어떤 투척이라고 할까요? 대략 뭐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죠. 저는 광주에서 올라왔고 열심히 하는데 늘지 않아서 힘듭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제 앞날은 깜깜합니다. 뭐 노래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의 현재 좀 비전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저의 어떤 비전이 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절주절 정말 길게 보냈어요. 근데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답장이 왔어요. 네. 멋있네. 답장 안 왔으면 그 유튜브 각인데. 원장님이 답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오늘 공유해드리려고 가지고 아,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낸 메일의 내용은 약간 본인이 현재 지금 비전이 없는 상태에 대한 신세한탄 네. 그런 내용을 보냈더니 원장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비전은 스스로 가지는 것인 것 같다. 교육진과 밤새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새벽 6시 무렵 다시 만나는 2시경 서로 자는 시간밖에 없었을 뿐인데 그 사이 서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만난다. 변기 청소에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찮아서 아무도 깊이 생각지 않아서 그렇지. 나에게 변기 청소를 업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기꺼이 최상의 청소 방법을 찾아낼 거고 시간이 지난다면 변기의 구조까지 바꾸어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낼 거다. 뉴와 비전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변기 청소가 허접하다면 허접하고 그렇다면 하버드대를 수석 졸업하는 코스도 허접하면 허접한 것. 남들 다 쉬는 수만에서 기어코 씨발이라는 감동을 찾아내는 그 단계. 왜 누구들은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린 누구나 가진 수만에서 그것을 찾아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겠지. 변기 청소에도 숨은 2조 원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쓰는 변기의 형태는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바뀔 것이고 변기는 변기지 뭘 이라는 고정된 사고는 완전한 결론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뿌리를 가질 것이냐 열매를 가질 것이냐 난 다만 얕지 못해서 바보 같아서 뿌리를 택한 바보라고 생각한다. 변기 청소의 달인이 돼서 새 시대의 변기를 만드는 자. 내 가치관은 여기까지다. 단순하지? 마스터에서 보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메일을 답장을 받았을 때 네. 어떻게 좀 힘이 됐어요? 여러 번 읽어봤죠. 이게 한 번에 뭔가 확 이해해야 될 내용은 아니니까. 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좀 나이도 어리고 네. 어떤 시야도 넓지 않을 상태였을 테니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네. 변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처음을 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근데 자꾸 곱씹어 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힘이 좀 되던가요? 보내주신 오피니언을 읽고 어떤 비전이 생겼다기보다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관점을 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라이브 아미를 다니면서 자세나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사실 메일 하나, 그러니까 안 보낼 수도 있는 답장 하나가 사람의 어떤 방향을 크게 영향을 줬네요. 그래도. 그렇죠. 저한테는 라이브 아미를 다니면서 있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이었죠. 기억날 만한 사건이네. 거기서 답장을 안 보냈다면 여기 광주에. 없었을 텐데. 그렇죠. 있었겠죠.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원장님의 메일을 받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5년 동안 배워왔던 것 그리고 제가 원했던 것들은 어떤 방법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어요. 고음을 내는 법, 뭐 멋있는 톤을 내는 법.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실력이 늘었을 때는 제가 찾았던 이 방법들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포인트들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포인트요?